4월입니다. 저희가 이런 얘기를 뭐 평소에 자주 하진 않지만 오늘은 세월호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네. 미경님이 세월호 작업과 관련해서 그 관점과 태도가 계속 변하셨잖아요. 그렇죠. 창작포로 논의 안에서. 그렇죠. 그래서 미경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흥미로울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 논의 안에서 세월호 작업 어떤 것들을 참여하셨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일 처음 본 작업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몸짓으로 친구에게 쓰는 편지라는 작업이 있었고, 두 번째는 2016년 촛불 집회 때 직접 참여자로 한 구명조끼 304, 그 다음은 작업으로 풀어낸 2017년 안녕이라는 작업이 있었는데요. 네. 중간에 스테이션이라는 작업과 기억하는 사물들도 있었지만 핵심적인 작업들은 다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. 지금 소개해주신 작업들에 대해서 기억나는 순간들을 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. 작업마다 기억나는 순간은 사실은 다 다르긴 한데, 제일 그래도 가장 강하게 기억나는 거는 구명조끼 304였던 것 같아요. 직접 구명조끼를 겨울에 2016년 12월이었죠. 겨울에 구명조끼를 들고 나왔고, 그 구명조끼를 바닥에 하나씩 깔고 리본을 하나씩 묶고, 그리고 시민들이 희생자의 이름을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그것을 한 명씩 적어 내려가고, 또 그것을 다시 지우고, 그런 행위 자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, 지금은. 근데 원래 처음에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스테이션에서 관객들한테 입혔던 구명조끼였고, 그거를 저희가 기억하는 사람들 때 11월에 아르헨티나에서 강화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보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강화문에 사실 나와서 보고, 구명조끼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는 없을까 하다가 구명조끼를 들고 나오게 됐었죠. 그렇죠. 구명조끼를 가지고 있었으니까. 처음에는 아마 사람들과 함께 이제 입어주십사 하고 행진을 하기를 좀 제안했었는데, 그날 아마 날씨가 되게 굳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눈인지 빈지 모르는 게 쏟아지고, 이제 사람들도 좀 입기를 좀 꺼려 했었던 것 같고, 힘든 제안이었죠, 사실. 그렇죠. 힘든 선택이고, 심리적으로도 좀 힘든 선택을 제안했던 것 같은데, 그날 좀 실패를 하고, 그 평일에 이제 돌아와서 평일에 그거를 햇볕에 이렇게 말리면서 그 말려져 있는 구명조끼들을 보고, 아마 그 다음에는 304라는 숫자가 아니라 실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좀 목도되는 형태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무리한 어떤 선택을 사람들한테 요구하지 말고. 그렇죠. 근데 그게 참 저희한테는 인상적인 경험을 하게 했던 것 같네요. 네.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저희가 구명조끼를 깔고 있을 때 갑자기 와서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, 그런 참여의 방식이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장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계획했던 것을 뭐 100%
하고 보여주는 형태가 아니라 그쵸. 뭔가 다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것들을 흡수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형태? 그쵸. 매번 달라졌죠. 네. 구명조끼의 어떤 모습은.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사람들이 듣기도 이름이 왜 없어? 라는 네.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이제 그걸 수용하고 하고. 그쵸. 그 노동량은 늘렸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우리한테는 이제 수행을 늘리는 네, 저한테는 수행적인 맞아요. 애도의 방식이어서 개인적으로 몸을 좀 혹사시키는 게 오히려 주말 때마다 네. 이제 108배를 네. 304배를 해야 네. 했죠. 304배를 하고 끝나면 그걸 또 지우는 작업도 과정들이 있었죠. 예, 밤에 이제 그거를 칫솔과 이제 세제로 지우는 작업까지 네.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작업을 또 했어야 했잖아요.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핫팩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음식들도 과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놓고 가는 분들도 계셨고 뭐 만들어서 보여주는 형태가 아니라 아까 언급됐었지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렇죠. 함께 연대해서 하는 작업이어서 독특한 경험이었던 것 그쵸. 같아요. 또 거리에서 거리 집회 날 때마다 네, 거리고 그때 시기여서 또 가능했던 그렇죠. 네, 광장 공간이 저희한테 그렇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공간 담당자가 빨리 치워주기를 원했었는데 뭐 시민들이 스스로 공간을 확보해주면서 그렇죠. 매주 또 공간이 저희한테 또 허락됐었던 좀 독특한 경험도 하게 됐었죠. 광화문에 이제 조끼를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건 아까 스테이션도 언급됐었지만 스테이션을 2014년도에 안산 거리국 축제에서 준비하고 있었을 때 세월호 그렇죠. 이제 그 당시에 참사가 일어났어요. 네 그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에 이제 준비하던 친구들이 다 중고등학교 친구들이었는데 20대 친구들이 한두 명 정도 있었고 그때 이제 안산에 매주 이제 연습을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아는 친구들이 형이기도 했고 뭐 친구이기도 했고 뭐 이런 친구가 아직 배 안에 있을 때였는데 생사 자체도 이제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축제는 취소되고 뭐 이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었죠. 그렇죠. 네.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그런 사회적인 암묵적인 어떤 억압과 달리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그 친구들에게 좀 굉장히 고마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뭔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게 미안함일 수도 있고 참담함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마음을 마치 대신 표현해 주듯이 그렇게 그 친구들의 몸짓을 보면서 그 공간을 뭐 서울도 가고 안산의 중앙역에도 가고 25시 광장에도 가고 원곡동에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표현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웠던 기억이 있어요. 준비하던 축제에서의 공연은 못했지만 그렇죠. 그 친구한테 보내는 어떤 몸짓으로 보내는 편지 말 그대로 그냥 네네. 굉장히 직관적으로 제목을 지어서 이제 퍼포먼스를 했었죠. 그때 5월 초에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표현해낸다라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는데 맞아요. 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때 우리에게 뭔가 필요해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그 안에서도 이제 설득을 받아주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거를 옆에서 보는 저로서는 좀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 경험이 아마 저한테 좀 힘이 돼서 구명조끼를 들고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
그 친구들과 함께 했었던 경험이 공연조끼 들고 나오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마 그때 2014년도에 5월에 몸짓으로 친구에게 쓴 편지가 오히려 저한테는 좀 더 인상적인 기억인 것 같습니다. 미경님에게 세월호는 지금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. 안산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. 뭐 저는 가끔 산책 나가면서도 그 안산에 그 하락유원지에 그 빈터를 가끔씩 봐요. 볼 때마다 언제 공원이 조성되지? 생명 안정 생각을 혼자 가끔 해요.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지부진되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렇지만은 또 우리 사회가 그런 희생자의 자리라든지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가꾸어 가는지는 세월호가 세월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지점들이 좀 선행돼서 잘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래 다시 우리는 시작을 얘기할 수 있고 다음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분들의 자리를 좀 잘 사회적으로 잘 마련했으면 좋겠고요. 저한테 세월호는 글쎄요,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힘든데,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뭐 성수대교라든지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체에서 워낙 반복적으로 보고 자란 세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. 유독 세월호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그게 쌓여져서 더 크게 파장이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더 이상 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크게 왔을 수도 있고, 그 안산 같은 경우는 좀 가깝기도 하고,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랑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작업을 한참 하고 있을 때니까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제 그냥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보다는 그 작업, 예술 작업이라는 게 사회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 그 거리감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